혹시 요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기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나요? 뭔가 자꾸 깜빡하고 이유 없이 외롭고 불안한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누구나 한 번씩, 아니 몇 번씩 찾아오는 감정들이니까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조금 지친 것 뿐이에요.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을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해외에서 700만 뷰 이상 나온 테드 ED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면 뇌와 수채화, 부신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이들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신체를 긴장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긴장한 순간 집중력을 높이고 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몸에 좋은 반응들이 갑자기 몸에 해로운 작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뇌와 심장, 혈관, 장, 면역계, 심지어 유전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스트레스는 뇌와 몸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먼저 뇌부터 살펴볼까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더 민감해지고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는 뇌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는 스트레스가 뇌와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한 쥐는 바닥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부스에, 다른 한 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지만 맞은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쥐를 지켜보는 부스에 넣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전기 충격이 없었던 쥐에게서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험 초반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쥐에게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 동안 점프를 뛰며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스트레스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 충격을 지켜보는 쥐는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뇌가 각성 상태로 유지되면서 밤이 되어도 쉽게 이완되지 않죠.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쉽게 잠들기가 어렵고 깊은 수면 단계로도 잘 진입하지 못합니다. 설령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꿈만 꾸다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과 뇌는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피로는 쌓이고 스트레스로 더 예민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점점 더 버거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와 장이 신경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땐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화불량도 함께 찾아오는 거죠. 네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방과 체중 문제입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자극하는데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막 당기게 만들죠. 이 에너지는 결국 복부 지방으로 저장되고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처음에 면역세포가 열심히 싸우지만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오히려 기능이 둔해져서 회복이 느려지고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세포의 노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말단 소립, 즉 텔로미어가 스트레스로 더 빨리 짧아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더 빨리 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순간적으로 살아나게 만들지만 지속되면 뇌, 심장, 장, 면역, 세포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운동과 명상입니다. 깊게 호흡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해마의 크기가 커지고 기억력도 향상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체 리듬, 즉 서케디안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멜라토닌은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 긴장 완화 및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는 다시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은 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 수면 질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안전하고 부담 없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냥 참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